한 걸음 먼저 만나는 뉴스, 한결 더 파헤치는 분석.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정보원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심의위원이 과연 국감 참가 자격이 있느냐라는 여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하는 방식으로 공방이 일어났고 시작부터 정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의당 심상정위원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관리자 권한으로 재정정보 시스템에 접근했고 이거는 개발자가 은밀히 만들어둔 백도어, 즉 정보 유출 경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연결해서 어제 기재위의 국감 상황이 어땠는지 또 심의위원이 새롭게 제기한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핵심은 일단 여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이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보신 건데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네. 지금 국정감사는 이제 의원이 감사위원이 되고 피감기관이 이제 증인 선서를 하면서 증인 선서를 한 이후에 이제 갑을 관계로서 이제 국정을 감사하는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심재철 의원과 재정정보원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간에는 서로 맞고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이게 검찰 수사는 그야말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할 때 수사와 관련되는 사안을 질의를 한다는 것은 갑을관계를 이용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국정감사가 될 수 없다. 그런 저희가 주장을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3조에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좀 재척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는 공정한 국정감사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저희가 좀 대승적 차원에서 그래도 국정감사를 좀 운영을 해야 되겠기에 결국은 여야 간에 좀 합의를 도출해서 그냥 배제하진 않기로 심재철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을 제가 용인했습니다만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께 그런 여야 간에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원활한 진행이 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글쎄요. 지금 이렇게까지 과연 갈 사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재철 의원께서 의원실에서 한 행위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해서 고발한 상태고 그에 대해서 맞고발이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만큼 정부도 엄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의원도 그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검찰 수사에 맡기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국정감사의 감사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국회 국정감사 기관을 이용해서 해당 기관에 질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항에 보면 이러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활용하셔서 심재철 의원께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명백히 불법 행위를 안 했다. 적법한 행위다. 그거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사안이고 다만 우리 공정한 국정감사에 대해서 염려가 있으니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해서 회피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사실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은 법적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정치적으로 지금 이걸 풀어갈 수도 있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 조항에 따라서 이게 기회가 돌아가다 보면 뻑뻑한 소리도 날 수 있는데 사실 윤활유 역할하는 게 그 정치의 묘고 운영의 묘인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쟁점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잠깐만요. 신지철 의원께서 그냥 어제 5개 기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재정정보원장한테 질문하지 말고 나머지 4개 기관의 장한테 국정감사를 하셨으면 원하는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문제 의식인지는 뭐 일부 동의되고요. 이렇게 약간은 이제 청취자들 위해서 쟁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근거가 있어서 이런 식의 문제를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심지철 의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피감 기관에 자꾸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가는 감사 참여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신 건데 지금 이제 반대쪽 한국당 쪽에서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예를 들면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국정조사 특위에서 당시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죠. 우리 민주당의 당시 김현, 진선미 두 의원에 대해서 고소가 됐다고 해서 제척사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위헌 사퇴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번처럼 맞고소한 상태가 아니고요. 김현과 진선미 전 의원이 그냥 이제 일방적으로 그 당시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두 사람은 무죄로 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무죄 혐의가 났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대척 사유를 한다고 해서 주장을 하면서 국정조사 특위의 운영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당시 민주당에서 두 의원을 위원회에서 이제 사임시킨 것이거든요. 그런 좀 정치의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하는 게 필요할 텐데 이번 건은 너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 국정감사를 신재철 의원의 불법 행위를 방탄하려는 방탄 국정감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한국당 쪽은 사실은 과거에 제척을 요구했었고 그래서 특위도 거부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의원을 사임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동일한 방식이 이번에도 적용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동일한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공정한 국정감사에서 계속 그런 방식을 요구했지만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리고 그동안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좀 제안드린 것은 그러면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문제에 따라서 제척이나 회피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신재철 의원께서 그럼 재정정보원장한테는 질의를 하지 않겠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럼 나머지 4개 기관의 장한테 질의를 해서 국정감사를 해서 자신의 국정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것은 이렇게 이제 검찰 수사의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았나.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도한 대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재철 의원 스스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아주는 이런 정도도 정치적으로 타협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런 것을 제가 비공개 협의를 통해서 수차례 야당 측에 제의를 했었고요. 일부 야당 의원들께서도 이 방안에서 이제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을 주셨는데 그게 아마 좀 야당 내에서 잘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조만간 용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바꿔서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좀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라 관리자 모두가 뚫린 거고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목적적으로 해킹을 했거나 아니면 시스템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백도어, 그러니까 은폐된 그런 관문이란 뜻이죠. 자,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것도 충분히 이제 의미 있는 지적이고 검토해볼 이제 의견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검찰 수사에서 이제 밝혀질 사안인데요. 그러면 먼저 이제 백도어라는 게 사실은 관리자나 운영자가 그것을 뒷문에 해당하는 택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어떤 시스템에 이제 어떤 일정 화면을 가기 위한 지름길 내진 뒷길을 관리자만 알 수 있는 것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이제 백도어라고 하는데요. 백도어를
이용해서 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근데 이용해서 했다고 해도 역시 해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자가 그걸 안 하면 해킹인 것입니다. 물론이죠. 예. 예. 그러니까 백도어가 있다고 해서 해킹이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닌 것이고요. 예. 두 번째 또 이제 검토할 것은 그러면 과연 백도어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럼 백도어를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관리자냐 그러면 전에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이냐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만들었느냐. 그다음에 그것이 과연 어떻게 지금 신주철 의원실 보좌진이 그런 것을 알게 됐냐. 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전제가 백도어가 있다는 개발 백도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백도어가 여부를 알아보고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 이 관련해서 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었다고 하는데 뭐 연관된 답변 같은 게 좀 있었나요? 김승주 교수는 그 부분은 신상재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뭐 관련해서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해야 될 방안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한 부분도 있나요? 요 백도어라는 건 이제 백도어가 지금 해킹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밝혀져야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쪽에서는 야당은 또 이제 계속해서 정부의 책임론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 열어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그건 좀 비유하자면요. 그야말로 적반하장인 겁니다. 도둑이 그 집을 털고 나서 그 집이 관리가 허술해서 그 집 주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도둑이 그 몽둥이를 휘두른 적반하장인 것이고요.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박을 한다고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시스템도 완벽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미국의 나사 시스템도 뚫릴 수가 있는 거고요. 뚫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에서는 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이 안 돼서 관리가 헛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어제 그 보안 전문가도 이야기했지만 해킹을 어떤 정보 시스템이 당했다고 했을 때 그 정보 시스템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은 법적 판단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이 뚫르면 그것이 해킹인 것이죠. 그 정보 시스템의 관리가 어땠느냐, 뭐 보안 등급을 몇 등급을 했느냐 그런 것은 중요한 논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 이 문제는 사실 더 얘기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남은 문제가 있어서요. 뭐 기재위가 사실은 주십시오. 기재위가 해야 되는 이제 감사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데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괜히 발목이 잡힐까봐 지금 또 야당에서도 사실은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잡혀 있는 상태인데 김동연 부총리의 거취 문제를 제기하겠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제대로 좀 파보겠다 이러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득주도 성장 제대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 참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뭐 누구의 그 부총리의 거취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뭐 소득적 성장을 파보겠다 이런 것은 뭐 전후가 바뀐 거고요.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러한 전제 없이 소득적 성장 이제 한지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그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할 것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것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인데 심재철 의원이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니까 계속해서 이제 반대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예전에 제기됐던 김동연 부총리 안마의자 논란 뭐 요 부분이 이제 다시 재현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상도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또 보시나요? 사실 그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가장 핫했던 것이 김동연 부총리와 심재철 의원 간의 그 질문 사안 아니겠습니까? 끝나고 나서 뭐 정의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께서 심의위원이 판정패를 당했다고 많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께서 내일 이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부총리에게 당한 판정패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역전승으로 바꿔보려고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맞지 않고요. 심의원께서 만약에 본인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이겼다, 판정승을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예. 또 이겼다고 생각하신다면, 5명밖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기재부 장관한테 이 재정정보원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문을 하겠다. 예. 이 부분에 정치적 대해서는 해법.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맡겨서 나는 떳떳하게 나의 잘 무죄를 들었습니다. 검찰에서 증명하도록 하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은 의원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